자, 49까지가 숙제였는데 거기 49쪽까지 문제 중에서 좀 풀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던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46쪽에 129번부터 한번 봅시다. 129번. 요게 이제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f'x가 7 이하고 f0이 마이너스 5일 때 그때 f4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해보자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풀면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제일 빠르게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풀이는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0,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거잖아 얘가. 그럼 0, 마이너스 5를 찍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x값이 4가 됐을 때의 함수값이 제일 컸으면 좋겠잖아. 그럼 x가 4인 순간에 자, 요 순간에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기울기는 7이야. 그지? 그러면 모든 순간의 기울기가 7이 되도록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어서와. 기울기가 7이 되도록. 그죠?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7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는 4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28이 돼야지. 그치? 기울기가 7짜리 직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마이너스 5에서부터 위로 28만큼 올라온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4,23이 되겠고 F4의 최대값은 23 이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답을 보기는 편한데 만약에 이제 서술형이라면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푸는 게 낫죠. 4하고 0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하나 써보는 거야. 4 빼기 0분의 4 빼기 0분의 F4 빼기 F0 요렇게. 자, 우리 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평균값 정리로 쓴다면 얘가 F'C하고 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C값이 0부터 4 사이에 있어요 라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F'C 이것도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F'X가 7 이하라면 F'C도 당연히 7 이하라는 범위를 만족해야만 하겠죠. 미분계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것이 이제 정석풀이가 되는 거야. F0의 값은 마이너스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요식이 이렇게 되겠다. 4분의 F4 빼기 더하기 5. 요게 7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 곱해준 다음에 5 넘기면 23 이렇게 나오지. 그치? F4의 값이 23 이하다. 이렇게 되니까 F4의 최대값은 23이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평균값 정리식을 한 줄 써주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것이 좀 설명하기 편하고요. 서술형이 아니라면 그냥 직선, 기울기 7짜리 직선을 쫙 그어버리면 우리 편하게 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129번의 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9번의 2번. 요거는 이제 요렇게 두 지점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평균값 정리로 한 줄 써보면 금방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0과 4라는 두 지점에서 평균값 정리식을 쓰면 4-0분의 F4-F0 요걸 만족하는 요게 F'C와 같다를 만족하는 C가 0과 4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인데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값들이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강혁아 분자가 얼마니? 8이죠. 그러면 4분의 8이니까 얼마야? 그지? F'C가 2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F'X가 2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F'의 값 중에 2가 되는 값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만족하려면. 그치? 이거는 X자리 뭘 넣든 항상 2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F'C가 2가 되면 요 조건이랑 얘는 모순이죠. 그쵸? 이렇게 둘이 모순. 그래서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쓰는 문제 중에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는 문제고요. 자리를 좀 바꿨다 윤호야. 이렇게. 아니면 우리 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 앉게 해볼까요? 앞자리 앉고 싶은 사람 일찍 오시고 나 상관없다 그러면 늦게 오시고 해가지고 6시 땡 하면 6시부터 6시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 선점하기. 그럼 앞에 앉고 싶은 사람 일찍 오시고. 괜찮아? 좋아? 그럼 우리 목요일날 한번 해볼까요? 목요일날
일요일날 6시부터 자리 선정 해가지고 그 자리대로 일단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쭉 가기. 매일 랜덤하게 앉으면 너무 불규칙적이니까 그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앞자리 꼭 앉고 싶다 그러면 6시 딱 맞춰서 오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48페이지, 네, 48페이지에 접선 문제 중에 요거 142번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랑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4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이제 뒤에 이제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42번은 요 곡선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민기야, 어쨌든 이번에도 우리는 접점을 모르는 상태지. 그러니까 출발은 당연히 어떻게? 접점의 좌표를 t, 로 잡고 시작을 할게요. t,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3이고 그럼 접점이 저거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미분해서 t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3t제곱 12t. 그렇지. 자,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그랬죠. 그러면 유나야, 요놈의 값 중에 가장 작은 순간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2차 함수니까, 그치?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표준형으로 바꿀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3괄호 t-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때 요 식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t가 2일 때 그때 무슨 값?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12를 갖는다, 그치? 근데 여기서의 이 최소값 마이너스 12가 뭐의 최소값이죠? 이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2라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 요 놈은 기울기가 요거면서 접점이 어디인 거예요? t가 아까 2일 때라 그랬잖아. t가 2일 때니까 그때의 접점, t가 2일 때의 접점 여기다 넣어야지, 그치? 맞죠? 항상 문제 풀 때 딱딱딱 써놓고 푸세요. 그래야지 내가 t값을 구했을 때 이걸 가지고 접점이 뭐고 접선의 기울기는 뭐고 접선의 방정식이 뭐고 딱딱 나오니까. 그래서 t가 2일 때의 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2, 얼마죠? 마이너스 13.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러한 접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을 쓰면 그게 답인 거지, 그치? 그럼 유나야, 답이 뭐야?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 맞죠? 네, 이렇게 푸는 것이 142번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아까 전에 여기 요 식의 최소값 구할 때 있지. 지금 유나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소값을 구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될까요, 이거? 그냥 인수분해도 되죠. 맞죠?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하면은 3t로 묶어버리면 3t가로 t 빼기 4잖아.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3t가로 t 빼기 4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과 4에서 만났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최소를 가질 수밖에? 요 가운데 2에서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치? 2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아, 여기가 2, 마이너스 12구나 이렇게 해도 금방 2차 함수의 최소를 찾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 인수분해 하는 게 익숙하니까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146번 146번 요 놈도 이게 접선에 대한 문제인데 시윤아, 이 문제도 처음 출발 어떻게 할까? 맞아요. 이것도 지금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치? 원점은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를 t,
t 4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잡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요거 썼으면 혜원아 그 밑에 줄에는 뭐 쓸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4t 세제곱 요게 접선의 기울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접선의 방정식도 쓰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요거 서준이가 불러봐. y는 4t 세제곱 괄호 x-t 그렇지. 자, 이렇게 됐어. 그치? 자, 근데 이게 지금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0,0을 방금 찾은 식에다가 뭐 할까? 대입해야지. 그치? 이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 0,0을 지나가 이런 말이니까 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여기도 0 들어가고 여기도 0 들어가니까 0은 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t 4제곱 플러스 t 4제곱 플러스 12가 돼가지고요 t 4제곱이 4가 됩니다. 아니 3이 되나? 아 4가 되죠. 그죠? t 4제곱이 4가 됩니다. 그죠? 그럼 t 4제곱이 4면 t 제곱이 풀마 2인데 t 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거는 생각할 필요 있니 없니? 없죠. 허수니까. 그러면 t 제곱이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t 제곱이 2. 그럼 t 값은 누구누구? 풀마 루트 2가 되네. 그치? 그럼 t 값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뭐도 2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2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문제에서 접점은 제 1사분면에 있다라는 조건이 있네. 그지? 그럼 여기서 t값 하나 걸러내란 얘기죠. 그죠? 누가 진짜야 그럼? 플러스 루트 2가 진짜지. 그치?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니까. 자, 그럼 t값은 루트 2로 확정이 됐고요. t값이 루트 2면은 자, 접점부터 새로 써볼까요? 루트 2, 얘는 얼마인 거야? 그치? 여기 t자리에도 루트 2 들어가니까 16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예요? 얼마지? 8루트 2인가? 그지? 8루트 2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나오겠죠. 그죠? 접선의 방정식 써볼까요? 여기 밑에다 쓸게요. y는 기울기가 8루트 2였고 괄호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그러면 t 값이 루트 2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조금 정리하면은 8루트 2x 그 다음에 뒤에가 얼마예요? 0이네. 그냥 8루트 2x 이거네. 그치?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마지막으로 k, 31을 지날 때 요거 넣어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k, 31을 여기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32는 8루트 2k 이렇게 되네요. 그죠? k가 몇일까? 2루트 2. 그치? k는 2루트 2.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고 항상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풀면 돼.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접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접점을 모르면 항상 접점부터 잡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것들,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 차근차근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49쪽까지 숙제하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있나요? 강혁아, 재영이 어디 갔냐? 질문할 거 있다 해서 학원을 찍는다는 지금까지 전화가 말이야. 속이 안 좋아서 집에 들렀다 가더라. 좀 늦는데. 속이 안 좋은데 집에 왜 들렀다 가지? 자, 49까지 질문 없나요? 144번. 자, 두 곡선이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봐봐, 이 문제는 단 두 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단 두 줄이면 이 문제의 모든 조건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식으로. 지금 이 두 함수에다가 각각 이렇게 fx, gx라는 이름을 붙인다면은 자, 첫 번째, 둘이 1,1에서 만났다 그랬으니까 f1이랑 g1이랑 얼마로 같을까? 1로 같겠죠. 그죠? 둘 다 1,1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으면서 첫 번째 쓸 수 있는 건 f1은 g1은 1이다. 이거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1,1에서 만났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1,1에서의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가 생겨야 돼, 유나야? 수직이 돼야 되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걸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F 프라임 1하고 G 프라임 1을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요 두 줄이면 끝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산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A랑 B 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답이 근데 분수로 나오네요. 또 또 49쪽까지 질문 있을까요? 39쪽. 네, 39쪽에 80번. 자, 이 문제 80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일단 문제를 보면 이제 처음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식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이 x가 0으로 갈 때의 x, y의 값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 강효가. 그지? 근데 여기서 이 리미트의 주인공은 x잖아. x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 y라는 애를 뭘로 바꿔치기 할 거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y를 대신할 x에 대한 식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찾냐면 일단 이거를 요렇게 긋고 간다 그랬어. 요렇게 수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접어가지고 요 PQR이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 길이를 우리가 y라고 쓸 수가 있고 또 그림을 잘 보면 요 부분하고 길이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y-x가 되고 그 다음에 수선의 길이는 저 왼쪽에 1과 같겠죠. 그쵸? 그럼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y제곱은 y-x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전개를 시켜보면은 y제곱 하나가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여기서 y제곱이 만약에 안 지워졌으면 이걸 y로 정리할 수가 없는데 y제곱이 지워졌기 때문에 요거 넘기고 나서 2x로 나눠버리면 y는으로 정리가 되잖아. 그치? 이거 넘긴 다음에 2x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죠? 이거 찾으면 끝난 거예요. y하고 x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 y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을 넣어라.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돼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요거 하나 곱해졌으니까 2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됐죠. 0 보내면 되잖아. x 0으로 보내버리면 답은 얼마야?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식을 찾아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봐야지 좀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49쪽 아니 49쪽까지 질문 있나요? 넘어갈까요? 그리고 일요일날 했던 프린트를 아직 제출을 안 한 사람이 윤호, 예한이도 50번까지만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정건, 그 다음에 민기, 수호 오늘까지 제출 가능? 제출 가능? 정건 가능? 아빠가 아, 너 안 풀어놨었나? 집에 아, 집에 있어? 그럼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거 풀어가지고 목요일까지 갖다 주시고 윤호도 집에 있다 그랬나? 민기도 오늘 제출 가능? 오케이. 있습니다. 주말이 한 번 한 번이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그리고 우리 어저께 왔던 사람들 알겠지만 되게 빨리 엊그제지 그냥 금방금방 하고 갔잖아. 그지? 토요일날 준 거를 끝내만 오면 금방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주말 보강 꼭꼭 와주세요. 자, 49쪽까지 질문 없으면은 자, 뒤로 이제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좀 쉬운 유형 문제집이에요. 약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파트 1은 전부 교과서 문제들이었고 뒤에 파트 2랑 파트 3는 문제집입니다. 요게 지금 나눠주는 게 그 답지예요. 파트 2랑 뒷면에는 파트 3 답지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파트 2는 좀 쉬운 문제집이라서 몇 문제만 쓱쓱 풀고 넘어갈 거고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 기출 문제 중에서 질문한 것들 그런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파트 2로 넘어가서 51페이지를 볼게요. 51페이지. 자, 위에 딱 봐도 이게 교과서 문제랑 유사한 문제 하나 보이죠? 11번.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눈으로 보면은 바로 A값, B값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잖아, 그치? 유리함수. 민정아, 유리함수에서는 무슨 선이 되게 중요할까?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우리가 그린다면은 점근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로 점근선이 x는 a가 되고요. 가로 점근선이 y는 b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요 값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에 이렇게 그려지는 요런 유리함수가 그려지죠. 그러면 여기서 가 조건은 어떤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한영아? 그죠?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유리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죠. 나머지는 다 극한값 있죠. 여기만 끊어져 있고 나머지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 지점 세로점근선 요 놈이 3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가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소호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끝도 없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 그래프를 타고 왼쪽으로 계속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y 값은 얼마에 접근을 할까요? B, 그치? 요 점근선에 접근을 하겠지, 그치? 그러므로 이 녀석의 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가로점근선의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얘기니까 요 녀석이 y는 1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조건에서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만 떠올린다면 a는 3, b는 1이니까 답은 2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그치? 호원 교과서에 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문제들은 술술술 풀릴 거예요. 대부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고 쭉쭉쭉 넘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도형 문제 늦게 오냐 5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6쪽. 자, 56쪽으로 넘어가서 12번부터 자,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12번 한번 해보시고 12번 푼 사람은 그 밑에 12, 13, 14 이렇게 세 문제 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12, 13, 14 순서대로 한번 풀어봐. 12번 처음 시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 P점의 좌표를 이제 T, 자 요거 위에 점이니까 T, T제곱 이렇게 잡으시고 얘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원의 중심도 필요하거든요. 그 원의 중심은 근데 y축 위에 있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뭐 0, k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근데 이걸 0, k로 잡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곧 이 원의 뭐가 돼요?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러면 C에서 P를 연결한 이것도 뭘까? 이것도 똑같이 반지름이니까 요것도 우리가 K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P라는 선분의 길이가 K가 됩니다 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T랑 K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리미트 자
그 P라는 점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P라는 점이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T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T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 T 값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원의 중심 여기서 그쵸. 원의 중심 우리가 0,K로 잡았지? 그럼 결국은 이 K 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 극한을 구하면 그 극한 값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A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자, K와 T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서 그걸 여기다 넣어주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리미트 T를 0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직 못 푼 사람들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K와 T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여기 K 자리에 넣어주시고 리미트 보내주면 답이 나온다. 찾아봐 관계식을. 자,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12번은 선분 CP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 길이를 지금 찾고 싶어. 이거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 이렇게 구하죠. 루트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의 제곱 이것이 K하고 같다. 그죠? 선분 CP가 K다. 이걸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 뭐 할까요? 제곱시켜. 양변 제곱시켜. 그러면 좌변은 T제곱 플러스 요 제곱도 이제 전개시켜버리면 T 4제곱 마이너스 2KT제곱 플러스 K제곱이고 우변도 제곱됐으니까 K제곱이 돼요. K제곱 사라지죠. 그죠? K제곱 사라지고 자, 우리의 목표는 요 K 자리에 들어갈 것을 찾는 거잖아. K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자, 요 놈을 잘 정리해서 K는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T제곱 한 번씩 지울 수 있겠죠? 그죠? 원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T제곱 한 번씩 지우면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고요. 2K만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 2K가 1 플러스 T제곱. 그럼 결국 K는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거야. K와 T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요 K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갖다 넣어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요 놈의 값을 찾는 거니까. 혜원아 답이 뭘까? 2분의 1 그쵸? T 그냥 0으로 보내면 되지. 부정형 아니니까 0 집어넣으면 요게 답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식을 찾는 것이 포인트고요. 자, 밑에 13번 문제도 해보는데 13번 문제는 무엇을 좀 활용해 보냐면 여러분 옛날 옛적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요거 기억나요? 요렇게 원이 있고 요렇게 원 바깥에 이렇게 외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 요거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그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윤호야 어떻게 구하지? 너는 알고 있어. 네 머릿속에 있어. 형진이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2분의 1 R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세 변의 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이거 여러분이 이게 잘 만약에 몇 번 봤는데 계속 까먹는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모르고 보니까 계속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원리가 되게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이거 여기서 요렇게 선 긋고 요렇게 선 긋고 요렇게 선 그으면 이 전체 삼각형이 세 조각의 삼각형으로 쪼개지잖아. 근데 그 세 조각의 삼각형들은 모두 다 높이가 얼마짜리예요? 높이가 전부 R짜리란 말이에요. 여기도 R이고. 그지? 이렇게 하면 여기도 R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겠어? 요거 2분의 1 AR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분의 1 BR.
요거는 2분의 1 CR 이렇게 되잖아. 그 세 개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지? 간단한 원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외우면 안 까먹는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아까랑 비슷해. A가 0으로 갈 때 A분의 R 요 놈의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R이지, 그치? R. R 자리에 내가 무엇을 넣을 수 있겠니? A에 대한 식이겠죠, 여기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R을 A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해주고 그 다음에 리미트 보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R과 A 사이의 관계다. 그치? 그것을 요 공식을 잘 활용해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13번 해보자. 자, 여기가 A, 0이고 여기가 0, 4니까 요변의 길이 찾았니, 민정아? 여기 뭐죠? 플러스 16이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는 당연히 4고 요변의 길이는 A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A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넓이가 나오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넓이가 얼마예요? 2A인데 그 2A가 이제 삼각형 ABO의 넓이인데 요 2A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 요쪽에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전에 알려준 공식인 거야. 그래서 2분의 1 R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 변의 길이 합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세 변의 길이 합이니까 A 들어가고 4 들어가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16 들어가고 요렇게 이렇게 쓰고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R 자리에 대체할 것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잘 정리해서 R은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양변에 2를 먼저 곱해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4A가 될 거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아이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다시 쓸게요. 여기 그대로 여기에 R 되고 A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16 이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걸 내가 R은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는 거지, 그치? 나눠주면은 A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16분의 4A 이게 R이다. 그쵸? 자, 요게 R인데 그거를 요 R 자리에 넣을 거니까 결국은 A로 한번 나눈 것의 극한을 찾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자, A로 한번 나누면 여기 위에 있던 A만 하나 날아갈 테니까 남아있는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의 A가 하나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A를 이제 0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얘를 0으로 보내면 이거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결국 남는 것은 4 더하기 4분의 4만 남게 됩니다. 답은 2분의 1이지 그러면? 맞죠?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이 그래도 여러분한테 제일 익숙한 문제일 거예요. 요거 우리 주말에도 풀어봤고, 그치? 교과서, 호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잖아, 그치? 자, 똑같은 문제를 숫자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요 놈도 답 한번 찾아봅시다. 전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 때도 그랬지만, 여기 지금 빨간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돼. 각각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 FT 자리에 집어 넣어주고 극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답 찾아보자, 14번. 우리 이 문제를 배운 적이 없는 혜원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혜원아, PBC부터 해볼게. PBC. 우리는 밑변을 얘로 볼 거야, 얘로. 밑변 2죠? 그죠? 자, 그럼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의 높이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밑변을 연장한 선과 거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높이인 거잖아, 여기가. 맞니? 근데 이 높이는 P점의 Y좌표와 B점의 Y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 세로 길이니까. 그러니까 P점의 Y좌표 요거하고 B점의 Y좌표 요거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차이. 그럼 이걸 뭐라고 써놓을 거야? 2분의 1 T제곱, 그죠? 요게 높이야. 근데 밑변이 2고 높이가 이거잖아. 그럼 삼각형이니까 다시 나누기 2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밑변 그냥 날라가겠죠. 그래서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PCA는요. 요거는 밑변을 이제 얘로 볼 거란 말이죠. 얘로. 요거를 밑변으로 본다면 그때의 높이는 역시 또 이걸 요렇게 연장을 한 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해되니? 그럼 밑변의 길이 여긴 지금 얼마야? 2겠고 그 다음에 이 높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P점의 X좌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A점의 X좌표 X좌표끼리의 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돼? T-2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역시나 또 밑변이 2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누기 2랑 2는 없어질 거니까 T-2가 그대로 PCA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FT는 얘네 둘을 더한 거니까 2분의 1 T제곱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 요게 FT고요. 이거를 그대로 리미트 T가 2로 갈 때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2분의 1이 있어서 불편하면은 2를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2가 하나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해가지고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좋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4 하고 2괄호 t 마이너스 2. 그럼 요거 날라가고요. 약분을 한 다음에는 부정형을 벗어났으니까 t에다가 2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분의 6 해가지고 답은 몇이야? 3이 됩니다. 3. 이렇게. 그치? 그래서 도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보통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 5번 한번 볼게요. 5번. 요 기억 니은 딕을 찾는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의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면 그죠? 요때는 어떤 값들이 다 정의가 돼? f랑 g랑 더한 거, f랑 g랑 뺀 거, f랑 g랑 곱한 거, 그 다음에 뭐 f랑 g랑 나눈 거 이런 값들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 단 조심할 건 뭐? 요 나누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값은 정의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막 헷갈리게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기억도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거는 이 값이 존재하고 이 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의 값을 뭐 알파라고 하고 요 놈의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값은 어떻게 한 거지? 알파를 베타로 나눈 값이잖아. 그럼 알파를 베타로 나눴을 때는 무슨 조건이 꼭 필요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기억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떨 것 같아?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맞는 말 같지? 수원 어때? 틀린 말 하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맞는 말이니까 난 틀린 말 하겠다 이거야? 이게요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릴까요 이거는? 인수 하나. 응? 뭐라고? 같은 0이 되는 같은 인수를 하나 갖고 0이 되는 같은 인수를 하나 갖고 있는 있다?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예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fx라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정의해봐. 1, 0에 뭐 x가 0보다 클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gx도 똑같이 정의해봐. gx도 똑같이 정의해. 1, 0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의해봐. 그러면 내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구하면 이거는 이 두 함수가 완전히 같잖아요.
완전히 같으니까 이 함수는 계속 뭘까? 전 구간도 그냥 0이겠죠. 그럼 얘는 0이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은 존재를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존재하지 않죠. 이것도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도 어때요? 이것도 존재하지 않죠. 둘 다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를 서로 같다라고 말하면 될까? 그럴 수 없다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fx하고 gx가 각각 수렴해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없단 말이야. 이거 맨 처음에 들어갈 요 조건이 없단 말이야. 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라면 이거를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2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이 성립하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돼요.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리미트를 여기다 이렇게 따로따로 씌울 수가 있거든. 그죠? 따로따로 씌울 수가 있어. 따로따로 씌울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다면 니은이 맞는 말인데 이 각각이 수렴해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디귿이 이제 맞는 거죠. 디귿은 왜냐면 이놈을 뭐 알파라고 하고 이놈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건 뭐야? 알파 베타를 뭐 한 거야? 요걸 알파라고 하고 요걸 베타라고 하면 이거는 알파 베타를 곱한 거잖아. 그치? 곱한 값은 무조건 존재하죠. 그쵸? 네, 그래서 디귿은 존재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조심할 만한 문제들 풀어봤고요. 오케이. 그러면 숙제는 이제 59까지고 지금 우리 남은 시간에는 그 파워 문제집 있죠? 파워 문제집 5회차에 광동고 시험지 좀 보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쉬웠죠? 그죠? 뒤에 몇 문제 빼고는 특히 앞쪽은 쭉쭉쭉쭉 풀리는 좀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네 번째 페이지에 19번부터 볼게요. 19번. 자, 19번 문제는 요거는 약간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고 싶어. 우리 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붙여주기 문제 있었죠. 붙여주기 문제. 붙여주기가 뭐였지? 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앞에 어떤 함수를 곱해서 이 끊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데 붙여주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서 곱해지는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치? 그래야지 서로 다른 값, 뭐 3이랑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던 거를 여기다 곱하기 0에서 0으로, 여기다 곱하기 0에서 0으로 이렇게 0으로 모아줄 수 있다. 이게 붙여주기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는 이게 유리함수인데 요렇게 생깁니다. 요거분의 x였잖아. 그럼 우리 유리함수 이런 식으로 바꾸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거를 x-2분의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잖아. 유리함수를.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자 점근선이 2하고 그 다음에 가로 점근선은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0,0 지나가니까 이렇게 가고 그리고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2,1 이렇게 따로 딱 찍혀있는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2라는 지점에서 지금 끊어져 있죠. 근데 이게 끊어진 게 있잖아. 심하게 끊어져 있어. 심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3으로 가고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이건 무한대로 가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gx라는 애를 하나 곱해가지고 그 fx와 gx가 곱해진 함수가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그러면 자 우리 원래의 개념으로는 2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이 gx가 그 2라는 지점에서 0이 되면 되잖아. 이게 원래 붙여주기의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fx가 좀 심하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요 gx가 2 넣었을 때 0 되는 건 0 되는 건데 이걸 2번 갖고 있어야 돼요. x-2라는 인수를 2번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생각해봐. 이거를 내가 x-2의 제곱이라는 애를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fx라는 함수가 x-2분의 x인데 거기다가 gx를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랑 하나가 약분되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x-2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x를 2로 보내면 얼마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 1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1도 1에다가 x-2의 제곱 이렇게 곱한 상태. 그럼 여기서 x를 2로 보내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한테 곱한 거, 요 놈한테 곱한 것이 전부 다 0으로 모이게 하려면 이거랑 약분되고 나서도 x-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의 제곱이 gx가 되면 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여러분이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자, 여기에다가 곱해가지고 얘랑 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x-2분의 x에다가 gx를 곱했어. gx를 이렇게 곱한 게, 자, 여기다가 gx, 1에다가 gx 곱한 이 gx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x가 2로 갔을 때. 그지? 그래서 x가 2로 갔을 때, 얘네들이 같아지게 만들려면은 결국은 x-1을 약분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지? 그렇지 않으면 얘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걸 약분시키기 위해서 gx는 무조건 x-1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2차식이니까 인수가 하나 더 있겠죠. 그죠?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계산해보면 x-2 하나가 지워지고요. 남아있는 x랑 x 플러스 k 이렇게 남거든. 이렇게 x가 2로 갈 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gx 곱한 거니까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k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이 0이잖아. 그럼 얘도 0이 나와야 돼. 2 집어넣었을 때 얘도 0이 나와야 돼. 얘 둘 다 0이 나오게 하려면 결국 x 플러스 k 얘가 x-2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써서 fx랑 gx를 곱한 함수를 차근차근 써서 그놈의 극한이 함수값이랑 같아요. 이렇게 놓게 풀어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붙여주기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얘처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심하게 끊어져 있을 때는 붙여주기가 되는 그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풀면은 얘를 전개한 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요게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가 돼가지고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이 약간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면 20번 문제는 자, 요거는 요렇게 생긴 식을 봤을 때 여기서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시윤아, 딱 보자마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때야 되겠구나? 0으로 가야 돼. 그럼 f-1이 얼마?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식 요놈도 자,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f1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딱 생각나. 그럼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 fx가 지금 두 가지 인수를 갖는다는 걸 확실히 알잖아. 서준아,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됐다는 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x 플러스 1을 갖고 있고 1 넣어서 0 됐다는 건 x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끝났다는 건 끝났는지는 모르잖아. 이거에다가 뭔가 더 뭐뭐뭐를 갖고 있을 거야. 그치? 그건 몰라. 그러니까 뒤에다가 요렇게 뭐를 더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요렇게 써줄게요. fx를. 그치? 자, 그럼 요렇게 썼을 때 자, 요렇게 둘이 곱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니은은 어때? 이거 나누면 요 두 개 쭉쭉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나누어 떨어진 거잖아.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 나머지가 0이다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디귿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fx는 0은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0이에요 라고 하면 벌써 실근 몇 개 확보했어? 2개 확보했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개는 확보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근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얼마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지금 요거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이 f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 fx 모양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으면은 x 플러스 1 하나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모양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요거 하나 지워졌으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gx잖아.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g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a인 거죠. 그죠? 그러면 g 마이너스 1의 값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b는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무슨 수구나? 음의 실수구나. 그치? g-1이 음의 실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놈한테도 똑같이 fx 자리에다 얘를 넣어봐. 자, 그러면 이번에도 x-1이 하나 약분이 되겠죠? 요게 약분이 되면서 남아있는 거는 x 플러스 1의 gx인데 x가 1로 가니까 2 곱하기 g1이에요. 그게 b예요. 그러면 g1은 뭐야? 2분의 b잖아.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G1과 G-1이 서로 부호가 어떠니까? 부호가 다르지. 그럼 무슨 뜻이야? 이 GX라는 녀석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확보한 마이너스 1이랑 1 말고 또 다른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값 정리를 동원해가지고 디귿이 맞다라는 것까지 판단해 주셔야 되는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22번은 이거 간단합니다. 얘를 그냥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곱미분해주면 되잖아. 맞죠? 곱미분해주면 앞에 괄호 미분하면 1이고요. 뒤에 괄호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괄호 그대로 써주고 뒤에 괄호 미분하면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쵸? 거기다가 a를 넣어. f'a를 넣어. 그러면 앞에가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고 유나야 이 뒷부분은 그냥 어떻게 돼버려? a는 없어져 버리지. 그럼 이게 그냥 f'a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a 나오겠죠. 그죠?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 나오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f'2 구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23번. 자, 이놈은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런 모양을 만나면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지. 이거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얘도 어때야 돼? 0으로 가야 돼. 만약에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무한대로 가버리면 절대 마이너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이라서 F1은 0이다가 하나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X가 1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F-1이 0이다가 나오고요. 자, 세 번째. X가 1로 가니까 얘도 0 돼야 돼. 그지? 그럼 F2가 0 돼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이 3차 함수 fx를 거의 아는 거예요. 거의. 그치? 인수를 3개나 아는 거잖아. 인수를 3개나 아는 거니까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하지만 인수를 3개 다 알아. x-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요렇게 우리가 fx를 쓸 수가 있다. 그치?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차근차근 넣어주면 되거든요. 차근차근 넣어주면 요 첫 번째 리미트는 요거 x-1 하나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죠? 요거 하나 지워질 테니까 자, 첫 번째 리미트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 괄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요게 첫 번째 리미트고요. 두 번째 리미트는 f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잖아. 그죠? f 마이너스 x를 넣어줘야 되니까 자 f 마이너스 x를 먼저 써봐. f 마이너스 x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f 마이너스 x죠. 그죠? 얘가 지금 여기 빨간 밑줄 그은 자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요거하고 지워질 겁니다. 요거하고 지워지는데 대신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남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리미트는 어떻게 써지냐면 x가 1로 갈 때 자, 요게 지워졌고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으니까 요 놈의 마이너스를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a 괄호 x 플러스 1 그리고 세 번째 괄호는 그대로 이렇게 써져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는 f2x가 필요하네. f2x는 x 자리에다 전부 2x를 넣어준 거니까 2x-1, 2x 플러스 1, 그리고 2x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럼 요 놈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얘랑 약분이 될 텐데 요게 지워지고 뭐가 남아? 2가 하나 남아.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2가 하나 남아가지고 2a 괄호 2x-1,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집니다. 그쵸? 그럼 됐어. 이제 전부 다 부정형 아니기 때문에 숫자 쫙 집어넣어주면 돼요. 1 갖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쵸?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 갖다 쭉 집어넣으면은 얘 2 되고 얘는 3 되니까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그죠? 여기다가 1 쭉 집어넣으면은 요거 1 되고 요거 3 되니까 6a가 되나?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계산한 것이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여기서 a 값이 2라고 나옵니다. a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fx 식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답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넣어보면서 계산해 나가면 풀 수 있는데 조금 어렵죠. 요거하고 아까 전에 19번 그거만 좀 어려웠고 나머지 문제들은 풀만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59까지 그리고 파워 6회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앞자리 앉고 싶은 사람들 빨리빨리 와.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